네, 오늘의 주제는 특목고 자사고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될까? 어머님들이 되게 질문도 많으시고 고민도 되게 많으세요. 안녕하세요. 친절한 20시TV 김학수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특목고 자사고로 가야 될까? 아니면 일반고를 가야 될까? 어머님들이 되게 질문도 많으시고 고민도 되게 많으세요. 제가 이제 일선 학교에 있었을 때 특목고도 있었고 자사고도 있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목고 자사고의 현실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그런 편이긴 한데요. 만약에 고민이 되시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지금 입시 정책을 떠나서 우리 아이가 과연 그 학교 갔을 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기준만 놓고 어머님들께서 고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특목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을 한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시기가 현재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하는 그 시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특목자사고가 그냥 그대로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없어지지 않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머님들께서 이게 특목자사고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까지 지위가 유지가 되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위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요, 대학에서 아이들을 선발을 한다고 했을 때 특목자사고 학생들로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 후에 만약에 일반고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이미 특목자사고로 입학을 했으면 그 아이들은 특목자사고 아이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입시에서 불이익이 없는 거거든요. 그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바뀔 이유도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어떤 인프라들이 바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께서 특목자사고를 보내야 될까 아니면 일반고를 보내야 될까, 그 판단하는 기준이 특목자사고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 부분을 떠나서 우리 아이들이 과연 특목자사고 갔을 때 그러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먼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특목자사고 같은 경우에도 특목고라고 한다면 외고 국제고도 있고 과고도 있고, 자사고로 한다면 전국 단위 자사고가 있고 또 광역 단위 자사고가 있잖아요. 그리고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고 인문계고 자연계고 있지만 또 과중반이나 이런 어떤 과학 중점학교 이런 학교들도 이제 일반고로 분류가 되긴 하겠죠.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면 그 외국어 역량이 뛰어나다, 당연히 그럼 외고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어문 계열로 외고로 보내시면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국제기구 종사자를 희망을 한다라고 하면 꼭 국제고를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왜냐면 일반고나 아니면 그냥 자사고나 이런 학교에서도 국제기구 종사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여전히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국제기구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제관계학이나 국제법이나 국제정치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느낀다고 한다면 당연히 국제고를 가는 게 더 좋긴 하겠죠. 자, 그리고 자사고 같은 경우는요, 이제 학교마다 조금 분위기가 달라요. 예를 들면 전국 단위 자사고긴 하지만 수능 위주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수시에 특화된 그런 어떤 전국 단위 자사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의 성향에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아이가 교내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되게 적극적으로 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수능 위주 학교를 이 아이가 간다고 한다면 되게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런 어떤 교내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해주고 생기부의 기록이 잘 되고 대학 입시로 이제 잘 연결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의 자사고를 보내시는 게 좋겠죠. 실제로 제가 있었던 학교 중에 이 아이는 3년 동안 너무 힘들어했었습니다. 이유가 문제풀이 하는 거나 되게 익숙한 아이인데 교내 활동이나 동아리나 여러 가지 어떤 수행평가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느낀 아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과연 이 아이가 그 수능 준비를 시켜주는 그 학교 갔었다라고 한다면 괜히 이렇게 힘쓰지 않고도 열심히 재밌게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을 가졌던 그런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로를 위해서 어떤 학교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객관적으로 딱 놓고 봤을 때 우리 아이는 이런 성향의 아이인 거니까 이 학교를 보내는 게 좋겠구나. 그리고 같은 일반고를 할지라도 그냥 또 수능 위주의 학교도 있고 또 그 학종 준비를 잘 시켜주는 그런 그 수시 위주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다른 어떤 특목자사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일반고 선택 기준에 있어서 이 학교가 과연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생활기록부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잘 준비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이 학교가 대학에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이 정도 내신만 된다 하더라도 대학에서 그 학교에 그 아이들을 잘 뽑아주고 있는가,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아이들이 어떤 일반고를 갔는데 내신
학생부는 이제 아이가 열심히 잘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생활기록부나 이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안 돼 있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내신이 좋다 할지라도 학생부 종합전형 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학생부 교과전형으로만 아이들이 수시 원서를 써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기준은 성향도 보고 그 학교가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대학 진학 실적은 어떤가, 그리고 우리 아이 진로를 위해서 과연 어떤 커리큘럼이 또 개설이 되어 있는가, 여러 가지를 다 봐야 됩니다. 특목자사고 선택 기준, 앞으로 일반고로 전환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요. 우리 아이의 성향이랑 진로에 맞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또 하나, 가서 우리 아이들이 열심히 잘 해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함께 놓고 고민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 기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특목자사고 가야 될까 일반고 가야 될까 이 주제였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특목자사고를 선택하는 기준이 일반고로 전환되니까 이거 보내야 되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성향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 진로나 여러 가지를 놓고 함께 고민을 했을 때 가장 좋은 선택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구독 누르셔서 항상 지켜봐 주시면 좋은 정보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